6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가지 도구 중에 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은 이미 우리가 린 공급사설 관리 얘기할 때 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린은 낭비옷을 제거하자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낭비는 활동을 위해 자원은 소요되는데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모든 활동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재고가 쌓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 이건 낭비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공정 단계를 거친다, 이것도 낭비고요. 작업자나 제품이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한다. 상위 단계에서 작업이 지체되어 하위 단계에서 대기한다. 재작업이나 수정이 필요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것들이 다 낭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린은 노력이나 설비, 시간, 공간을 덜 투여하고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린이라는 개념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도요타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재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고를 제로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린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이제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게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구체적으로 낭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과잉 생산이죠. 고객의 요구 이상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다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후속 공정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필요한 수송. 그러니까 부품이 불필요하게 이제 뭐 먼 거리를 이동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낭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공정,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공정을 거치는 경우. 그 다음에 과잉 재고. 여기서 이제 재고는 최종 완성품뿐만 아니라 공정 중에 있는 재고, 그 다음에 자재랄지 이런 것과 관련된 재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동, 이건 작업자가 이제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품. 불량품은 뭐 이건 이제 나중에 폐기를 한다든지 이제 재작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낭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린에서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린이 실천과 관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 흐름을 확인을 한다. 요거 이제 낭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 흐름을 연속적으로 한다. 네 번째는 풀 시스템을 지향한다. 다섯 번째는 이제 완벽성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이거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에 대한 정의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게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 제공하는 거는 이건 낭비라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어려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생산자나 고객이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저비용, 그죠? 다양화, 신속 배송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주로 사고가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존의 것들에만 이게 이제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진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는 제품 전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치 정의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고객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이 아닌 다른 개체들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가치 왜곡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술적으로 뭐 복잡하거나 정교한 거 이게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고객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국의 사회적 기대치만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자국의 기대치 이것만 고려하기 때문에 가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식의 효율성에 대한 사고 이것도 이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의 허브 시스템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 요거 관계인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옛날부터 그 항공산업에서는 허브 시스템 즉 뭐냐면 이 큰 공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공항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천공항에 모여가지고 뭡니까 거기서 또 큰 비행기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이렇게 수송이 이루어지죠. 이거를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기, 대형 공항 뭐 이런 것들이 다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항공산업이 사실은 수익을 내는 항공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작은 공항에서 작은 항공기를 가지고 이게 수송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공항에서 지역공항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시도를 해갖고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의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맨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고객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가 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치 흐름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낭비 요소가 뭔지 이걸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흐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객한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집합을 이제 가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 중에 이제 낭비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비 요소를 제거하자는 건데, 이 활동들은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명확하게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는 창출하지 않는데 현재의 기술이나 생산 자산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활동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즉시 피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세 번째 것이 이제 제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그 유의할 사항들은 뭐냐면 가치 흐름 분석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제품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의 집합을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전체적인 가치 흐름 창출하는 데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또 모든 관련된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거를 이제 워맥하고 존슨이라는 사람이 린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관계를 조금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이게 이제 의사소통도 하고 협력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치 흐름상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요즘 뭐 여러분들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인데요. 이게 플로우를 얘기하는 건데 연속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흐름이란 가치 흐름에서 낭비 활동을 제거한 후 남은 가치 창출 활동의 흐름이 연속적이 되도록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반하는 게 뭐냐면 배치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배치 생산. 우리가 왜 JIT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한 단위 흐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배치 생산은 문제점이 뭐냐면 흐름이 이제 연속적이지 못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항상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이 이제 연속적인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지금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이제 적합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량 맞춤 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 해가지고 고객들의 기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중요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그러면 연속적인 흐름을 얻을 수가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얘기가 되어 있듯이 준비 시간의 단축이나 셀룰러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속적인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셀룰러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생산 운영 관리에서 배우신 적이 있죠? 이렇게 연속적 흐름이 정착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못한 거에 비교하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흐름이 연속적이면은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린을 실천하려면 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지만 푸시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푸시는 예측을 해갖고 미리 생산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게 재고로 쌓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발생하면 그걸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풀은 뭐냐면 수요가 발생하면 이제 즉시로 그게 충족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리 뭘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푸시에서 풀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준비 시간이 단축돼야 된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치 크기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한 단위 흐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풀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면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주문을 주별 혹은 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별로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이 대폭 이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벽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낭비 요소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완벽성이라는 건 지속적인 개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도요타에서는요, 사실은 이 카이젠이라는 거하고 카이카쿠라는 게 이제 동시에 이용이 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이 카이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이제 성공한 그 열쇠가 뭐냐, 키가 뭐냐 했을 때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카이젠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카이젠이라는 건 이제 지속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도요타에서는 그 지속적인 개선 말고도
개혁이라고 그래가지고 카이카쿠라는 것도 거기 도입이 되어 있어요.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카이카쿠죠.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린의 실천에 있어가지고 중심이 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도구 중에 이 마지막 도구 육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육시그마 여러분들 주로 저기 뭡니까 품질 경영이나 이쪽에서 많이 나온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품질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 개선에 이용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는 원래 이제 그 통계학에 보면 이제 표준편차 개념이거든요. 표준편차인데, 그래서 6시그마를 보면 여러분들 왜 정규분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규분포의 이제 그 중앙이 그 평균 아닙니까? 그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를 잡으면 그 정규분포의 그 사이에 들어가는 면적은 거의 1이 됩니다. 거의 1이 되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그마는 뭐냐면 개념은 그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쪽에 나가는 거를 이거를 이제 여기는 분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을 거의 0으로 만든다. 분량이라는 게 이제 거기 정규 분포상에서는 거의 바깥으로 나가는 게 거의 0이잖아요. 그래서 분량을 거의 분량률을 0에 가깝게 줄인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그마를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은 변동을 줄여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거의 모두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나아가 초과하게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6시그마는 생산이나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의 품질 분석 기법과 광범위한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물을 야기하는 프로세스 인풋을 찾아내고 그 결과 인풋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또 일관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 뭡니까 이 통계 기법이 나오는데요. 사실 6시그마를 이제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이 보면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그때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 6시그마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린벨트, 블랙벨트 뭐 이런 것들을 꼭 우리 태권도나 유도에서 그런 벨트를 따듯이 6시그마에서도 그린벨트, 블랙벨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려면은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거의 반 정도가 통계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통계학을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그런 벨트 따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시그마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시그마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시그마에서 이제 보통 분량 수준을 분량률로 얘기를 안 하고 시그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그마 수준이 높다는 거는 아까 그 정규분포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이제 바깥쪽에 나가는 게 분량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수준이 높으면은 분량률이 그만큼 낮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6시그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100만 개당 한 3.4개 분량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은요. 그 확률은 100만 분의 2.7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를 기준을 한 다음에 2.7개가 분량이 생기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3.4기라 그러느냐? 그거는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기계 같은 거 이런 게 사용하다 보면 마모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게 약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어 3.4개가 생기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100만 개당 3.4개 분량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100만 개당 몇 개라고 그랬잖아요. 분량이 3.4개.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세탁기 예를 들면 세탁기를 100만 대 생산하면 3.4대 분량 세탁기가 생산되는 수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품에는 다양한 품질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탁기 한 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수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그마 수준은 제품 한 대에 발생할 수 있는 평균 결함수를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보통 뭐 100만 개를 생산하면 그 중에 분량이 몇 개 생기는 수준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DPMO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 그러니까 100만 기회당 결함수, 그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면 되고요. DPMO 대신에 이제 PPM을 쓰기도 하는데, PPM은 Parts per Million이라는 거에 앞자를 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수준하고 불량품수의 관계는요. 시그마 수준이 보통 우리가 6시그마 하면은 이제 100만 개당 3.4개 정도 생기는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 5시그마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한 230개 정도, 100만 개당 230개 불량품이 생기는 수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시그마는 6210개.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통계학에서, 그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 확률 있죠? 거기다가 100만을 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업에서 6시그마 수준을 달성한 산업이 있느냐? 예를 들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시그마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6시그마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시그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업들이 보통 6시그마를 도입한 그 기업들에 보면 개선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6시그마를 실천하는 그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조직도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특성을 조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통계학이 굉장히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개선 프로젝트 수행할 때 보면 이제 뒷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DMAIC라는 이제 5단계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통계학이 많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6시그마 조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하고, 그러니까 6시그마를 도입한 기업들은요, 벨트제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심 그 구성원이 누구냐면 그린벨트하고 이제 블랙벨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블랙벨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요. 자기도 이제 물론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지만 그 밑에 이제 그린벨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린벨트들을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벨트를 따야지 나중에 이제 뭐 승진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하고 블랙벨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따느냐 하면 외부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블랙벨트 이런 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블랙벨트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요. 그러면 이제 벨트를 따게 되죠. 요즘은 이거 따는데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20만 원 아래였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외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중에 반 정도가 통계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슨 뭐 양식이랄지 여러 가지 그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블랙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블랙벨트는 약간 그린벨트보다 약간 수준이 높죠. 그래서 그린벨트 딴 다음에 이제 블랙벨트 여러분들이 따면 되겠고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벨트를 따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이력서 같은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수행할 때 물론 이제 블랙벨트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육시그마를 실천을 하려면은 무엇이 이제 그 핵심이 돼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고객 중심이랄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쉬운데 진짜로 고객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이랄지 아니면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짜 있어야만 이 육시마 실천이 제대로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 개선 프로젝트 수행할 때도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와 사실에 의한 경영이에요. 이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이 되겠죠. 뭐 이때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그런 통계학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프로세스 지향, 관리 그리고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세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능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별로 이제 관리, 그다음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향적 경영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처를 하는 거는 이미 늦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시그마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뭐냐면 미리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그 문제점이 뭘지 아니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 미리 그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벽 없는 상호 협력인데요. 이건 뭐냐면 조직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실패에 대한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실패가 있으면은 뭐 승진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해줘야만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실패해도 그죠? 전혀 그러니까 그걸 뭐 승진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오히려 실패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뭡니까?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실패를 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경험이 많이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히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6시그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장점은 근본 원인 확인을 통한 잘 고쳐지지 않았던 문제의 제거,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고객 중심의 비용 초점의 품질 기법, 혁신적인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수익성 향상. 사실 6시그마 이제 개선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 성공 여부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그걸 해가지고 수익성이 높아졌느냐 안 높아졌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면 그건 성공한 프로젝트고요. 그게 수익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실패한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시그마의 이제 단점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뭐 시간 걸리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 훈련에 예산 소요되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벨트 제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화이트 벨트 혹은 옐로 벨트를 이걸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취득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요가 된다는 거고 예산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영진이 느슨해져서 프로젝트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시그마 프로그램은 작은 품질 개선을 위한 다른 품질 개선 기법을 이용한 후에 적용한 것이 효과적인데 이때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OS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린의 이게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OS를 적용한 후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OS라는 건 이제 그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가 다 영어에 이제 S로 시작하기 때문에 OS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OS가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정리, 정돈, 그 다음에 청결, 표준화, 그 다음에 유지 이 다섯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 없는 거를 치우는 거예요. 그죠? 보통 그래서 뭐 6개월 기준, 1년 기준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데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거는 이건 없애버려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책상 서랍 정리하는 것도 한 1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게 정리고요. 정도는 뭐냐면 있을 곳에 있게 항상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구 같은 거는 썼으면은 그 도구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항상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뭐 인덱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정돈이고요. 청결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도 의미를 하지만 뭐 기계 같은 거 이제 고장 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라는 거는 뭐냐면 뭐 어떤 게 예를 들면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 되는 거를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표준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지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이게 개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가 시스템이 바뀌면 옛날로 이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S를 보통 기업들이 다 실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육식마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마에서는 이제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그 개선 프로젝트는 이 다섯 가지 단계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게 이제 앞자를 따서 영어에 DMAIC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제 D를 빼고 MAIC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정의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개선 프로젝트 수행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의 단계는 프로젝트 범위 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단계가 여기서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품질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데 개선 프로젝트니까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범위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해놓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진짜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뭘 하는지 그걸 명확히 해놔야 어,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좁고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측정 단계인데요. 측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측정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여기 뭐가 어렵냐면 뭘 측정할지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도대체 뭘 측정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측정 중에는 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지 아니면 고객이 불만 사항이 뭔지 뭐 이런 것 파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뭘 측정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개선이 되고 나면은 전하고 후하고 이게 비교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그게 지표가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분석 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기 위한 거죠. 그죠? 이때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개선 단계예요. 이때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된 거죠. 해결 방안을 만들고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단계인데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게 이제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아까 OS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단계로 보통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면 DMAIC 관련돼서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로 뭐 많이 올려져 있고, 지금 이제 6시그마를 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많고, 이게 원래 스타트는 그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되겠습니다. GE에서 이제 이걸 6시그마를 처음에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수익성 향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먼저 도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좀 중기업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요. 근데 아까 나왔던 그 OS 있죠? 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린의 도구긴 합니다만은 OS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육식만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OS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합시다.